자, 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 마지막 시간에 이제 회원가입 기능 말씀드리고 종료가 됐죠? 회원가입 기능을 같이 좀 해볼 거예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직접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생각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생각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할 텐데 뭐가 됐든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기능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 때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막 새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새로 생각해냈어야 되는 그런 개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코드는 거의 없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필요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공백 입력에 대한 검증, 필수 입력 정보겠죠? 이런 내용 하나랑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이거는 뭐 그냥 중복 체크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비밀번호. 이 데이터 둘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검증을 해서 가입 시에 오타로 인해 비밀번호를 까먹는 그런 상황은 좀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이것들 말고는 사실 전반적인 로직은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명령어,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 입력 받아야 돼요. 자, 명령어를 멤버 조인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와야 되고, 자, 비밀번호 확인, 그다음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명령어 입력 받아야 되고, 명령어 입력 받았을 때 어떤 출력 보여주면서 입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에서 누구랑 똑같아요? 아티클 라이트랑 똑같죠? 이 녀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얘도 명령어 입력하면 제목이라고 하는 출력 보이고 입력받게끔 대기하죠. 똑같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 건데, 일단은 이 멤버라고 하는 기능은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아티클 관련 기능과 결이 좀 다르죠? 실제로 그동안 아티클 라이트,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다 아티클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회원 관련 기능이기 때문에 멤버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능의 결이 좀 달라요. 만약에 기능들끼리 좀 뭉쳐서 따로따로 분리를 시킨다라고 하면 아티클 관련된 녀석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고, 멤버 관련된 녀석들을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결이 좀 다른 건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별반 다르지가 않지만 그냥 이제 기능적인 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클 라이트부터 리스트,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렇게 쭉 명령어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이런 데다가는 멤버 조인을 만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아티클 라이트, 리스트 사이에 멤버 조인이 온다. 사실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분리를 시킬 거예요, 나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거기까지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관련된 기능들끼리 조금 더 뭉칠 겁니다. 더 분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관련 기능이 쭉 연달아 나올 수 있게 해줄 거고요. 멤버 관련된 기능이 쭉 연달아 뭉쳐 있을 수 있게끔 코드를 좀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멤버 조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가장 상단에 아티클 라이트가 있던 자리에 만들어 버릴 거예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멤버 관련된 기능이 아티클보다 아래로 가도 상관이 전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멤버 관련된 기능이 게시물 관련된 기능보다 조금 더 프로세스상 먼저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느껴져요. 왜냐면 게시물을 쓸 때 예를 들어 나중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내고 로그인을 해야만 게시물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로그인이 게시물 작성보다 먼저잖아요. 이런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멤버가 위로 가는 게 좀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멤버 기능을 더 위쪽에다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티클 라이트를 멤버 조인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내용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 제거를 해 놓고 하나씩 좀 가져와서 추가를 할게요. 있는 걸 그대로 써도 되지만 깔끔하게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령어를 딱 입력받았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아이디를 입력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죠. 이렇게 했는데 입력받은 값을 타이틀로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되겠네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변수 이름은 지금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녀석의 변수 이름을 좀 바꿔줘야겠죠. 이러면 아이디 입력받는 거 하겠죠. 그 다음 비밀번호 입력받아야 된대요. 이제부터는 이거의 반복 아닌가요? 여기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변수 이름 또 바꿔주시고, 여기는 비밀번호 확인, 여기는 이름, 공백 검증이고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이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가장 쉬운 단계부터 하나하나 끊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다 해요. 입력을 다 받아요, 네 가지를. 그리고 나서 이름까지 엔터를 딱 쳤다면 이러한 출력문이 나와야죠. 물론 성공했을 때의 얘기지만 일단은 자, 여기서 이 골뱅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구예요? 네, 방금 위에서 입력받았던 name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러면 우리가 입력한 이름대로 가입이 성공했을 때 이런 사람이 가입되었다라고 알려줄 거니까. 물론 실패의 경우, 검증의 경우 이런 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자, 또 앱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메인 메서드 가서 실행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멤버 조인 아이디 입력받으라고 나와요. 입력하고 비밀번호 나와서 입력하고 확인도 입력하고 이름도 입력하면 이런 사람이 가입되었다. 이 마지막에 나온 거는 제가 엔터가 2번 눌려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검증 잘 해줘야 될 거고, 근데 이 검증보다도 사실 먼저 하면 좋을 게 우리가 회원 가입을 진행한다라는 행위는 회원이라는 지금 방금 가입한 회원이라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은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게시물을 쓰는데 게시물을 아티클스 같은 데다 저장을 안 했다. 그럼 리스트에서 작성된 게시물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이 멤버에 대한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로그인 같은 걸 했을 때 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나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는 거랑 지금 회원 가입을 하는 거랑 둘 다 유사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둘 다 여기에 해당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crud라고 하는 기능 중에서 create 만들어내는 거죠. read 읽는 거예요. C는 없는 걸 만드는 거고 read는 있는 걸 읽어오는 거고 U는 있는 걸 수정하는 거고 D는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C 없는 걸 만든다. 게시물을 작성한다. 없던 게시물이 생겨난다.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 없던 회원이 생겨난다. 똑같은 C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해야 되는 일 자체는 얘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게 될 회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편하겠어요? 당연히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편하겠죠. 우리가 아티클도 게시물도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의 아티클 객체로서 관리를 했었는데 얘도 똑같죠. 멤버 객체로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 클래스 이 녀석을 그냥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멤버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이미 아티클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다 가지고 만들어졌겠죠. 클래스 이름만 바뀌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면 돼요. 수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ID. 게시물에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 아이디는 어떤 역할이었죠? 네, 이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순서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순서는 고유한 식별값으로서 판단이 되는 녀석이었어요. 회원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둘 거고요. 가입 일자 필요하겠죠? 사실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할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이 가입된 날짜를 기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얘는 필요 없죠. 대신에 누가 필요해요? 로그인 아이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바디 필요 없고 로그인 패스워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뷰 CNT 필요 없죠. 이거 대신 뭐 필요해요? 네임이 필요하겠죠. 회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공간을 뚫어놔야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생성자에서도 이제 상황에 맞게끔 세팅을 좀 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이걸로 다 바꿔놓고 패스워드 이쪽은 네임 그리고 이거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필드에 맞는 게터 세터를 올바르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에러 나고 있는데 가서 문제 있는 거 지우고 문제 없는 거 그냥 살려놓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이거 자동 완성이니까 그냥 다 날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죠. 모든 필드에 대해서 게터 세터를 만들겠다. 이러면 이제 멤버 객체를 사용할 준비는 끝났어요. 다시 이제 앱으로 와서 입력을 모두 받은 이 시점에 멤버 객체를 조립해야죠. 그렇게 조립을 하면 어디에 저장해요? 우리가 게시물을 조립한 다음에 게시물들 아티클스한테 저장을 해서 보관을 했던 것처럼 멤버도 멤버로 조립한 이후에 멤버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야겠죠. 왜냐면 회원의 데이터도 결국에는 한 사이트에 한 명만 회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회원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리스트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자동으로 번호가 또 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또 유사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 두 개 복사로 만들어 주고 라스트 멤버 아이디 그 다음에 멤버스 여기 제너릭은 당연히 멤버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멤버 같은 경우는 임포트 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멤버라는 클래스 제공받는 이름이 똑같은 게 있어서 이걸 임포트 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했던 객체로 쓸 수가 없어요. 임포트 주의하시고 본인이 만든 거 우리가 직접 만든 걸로 잘 생각해 주시고 자, 여기도 당연히 똑같이 이 초기화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이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 멤버스에다가 저장하려고 할 때 이 라스트 멤버 아이디 처리하려고 할 때 뭔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동작이 될 거니까요. 그럼 필요한 거 만들어 놨고 내려가서 진짜로 멤버 조립하겠습니다. 뉴 멤버 객체 하나 만들 거야. 여기다가 이제 뭐 넣을 거냐면 라스트 멤버 아이디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추가할 거고요. 아이디 뒤에는 날짜, 가입 일자가 와야 되니까 util에서 getDate 가져오고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는 체크 말고 그냥 패스워드 그 다음 네임 이렇게 데이터를 멤버로 조립할 거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립된 멤버 객체를 우리가 멤버스에다가 애드를 해서 저장을 하겠다. 지금 아티클 쪽에서 아티클 라이트 쪽에서 했던 거랑 다를 거라고는 이름 바뀌고 내가 필요한 객체 모양 바꿨고 그거 말고 없어요. 증가시키는 거 똑같이 했고요. 조립하는 거 똑같이 했고요. 추가하는 거 똑같이 했죠. 그 다음 출력하는 거 그거 똑같이 했고요. 입력 대기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제 이런 녀석들을 insert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게 될 건데 둘이 똑같습니다. 얘도 insert, 얘도 insert예요. 결국 똑같다. 다를 게 별로 없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하자고 했던 기능이 이런 게 좀 있죠.
이제 진짜로 멤버 저장은 완료를 한 거고, 회원 리스트를 보는 기능 같은 경우는 별로 딱히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당연히 이런 기능은 실제로 만들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만 드리고 끝날 겁니다. 이 정도만 한번 해보죠. 가입을 시켜놓고 이걸 사용해서 리스트를 본다면 진짜로 가입된 멤버들이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멤버 조인을 했을 때 멤버 리스트를 하게 되면 두 개가 잘 나오는 거죠. 진짜로 저장은 잘 됐다. 이제 이 프로그램 내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문제없이 회원 데이터는 저장이 된다. 그 상황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아티클 리스트 기능을 그냥 단축으로 만들어 봤다랑 똑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 하나씩 해보죠. 자, 가장 먼저 전 이거부터 할 거예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검증. 자, 얘가 입력받은 값이랑 이 녀석이 입력받은 값을 비교를 했을 때 둘이 일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게 넘어가면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 뭔가 잘못 입력이 된 거니까 야, 너 이거 틀렸어.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해. 너 이거 오타 내면은 가입이 지금 내가 통과시켜줘도 어차피 로그인 못 하잖아. 똑바로 확인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니까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일단 이거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야 당연히 간단하죠.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받으면 여기 변수에 저장될 거고 입력받으면 여기에 저장될 거니까 얘네 둘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를 따져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 얘가 같냐 물어봐야죠. 같으면 넘어가야죠. 그럼 긍정의 상황이네요. 우리가 먼저 윗선에서 걸러줘야 되는 상황들은 항상 부정의 상황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보여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제? 네, 비밀번호 입력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보세요. 자, 명령어 입력받아서 들어오면 아이디 보여주고 입력받죠. 비밀번호 보여주고 입력 또 대기. 입력 보여주고 입력 대기. 여기까지 입력을 했을 때 엔터를 쳤을 때 이거 검증하고 출력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야 된대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선에서 코드가 내려가다가 내가 원하는 시점, 어떤 특정 시점으로 코드가 올라가려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지금 이 코드 상황에서 가능해요? 이건 안 돼요. 코드를 위로 올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무한루프에 가둬놓고 컨티뉴를 통해 올려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무한루프가 아니어도 반복문에 가둬놓은 다음에 컨티뉴를 올려보낸다면 그 반복문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올라갈 수 있죠. 우리는 그걸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는 무한루프로 가두는 게 맞아요. 왜냐? 올바르게 입력을 못했다면 다음 단계를 넘겨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붙잡아야 돼요. 이 녀석을. 너 올바르게 입력할 때까지 못 지나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루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여기부터 반복문 안에 가둬버릴 겁니다. 이 조건 또한 마찬가지 같이 가둘 거예요. 여기 true 넣어줄 거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이 변수가 while문 안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그럼 이 녀석이 바깥에서도 쓸 수 있으려면 얘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리고 이 안에서는 제할당의 개념으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여기가 뭐라고 합니다. 얘는 왜 뭐라 그래요? 무한루프에 탈출구가 없어서. 얘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코드가 없으니까 얼리치에블 코드가 나오겠죠.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탈출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비밀번호 입력 받았고 확인도 입력을 받았는데 둘을 검증해요. 둘이 일치하지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돌려보내서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끔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if문을 거짓을 만나서 코드를 실행 안 하고 그 밑에 코드로 내려왔대요. 그럼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일치를 했겠죠. 이 조건이 거짓이 됐다는 얘기는 둘이 일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문제없이 이름을 입력받으러 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거를 부정을 우리가 위에서 걸러냈는데 여기다가 긍정을 넣었다고 하면은 코드는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긍정이죠. 둘이 일치했다면 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브레이크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if문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된다면 둘이 일치를 안 했다라는 상황일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둘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만들 때 부정을 먼저 맞고 부정을 먼저 걸러내고 긍정을 밑에다가 까는 이유가 좀 더 코드의 효율이 좋았던 그런 흐름상 효율이 좋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상 반대가 돼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좀 더 간단해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컨티뉴 한 줄이 사라진 거니까. 그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을 먼저 막아주는 게 프로세스의 흐름상 우리가 개발을 하고 쌓여있는 코드들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네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자열의 값비교였죠? 이 상황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것과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얘는 주소 비교였고 얘는 순수한 값 비교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equals를 써야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이걸로 해도 가능한 상황은 있어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equals를 쓰는 게 문자열에 비교해서는 더 효율이 좋겠죠? 여기는 다시 아까처럼 false로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얘가 진짜로 둘이 입력된 결과가 달랐을 때는 이름을 입력받으러 못 가게 잘 막아주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죠. 자, 멤버 조인을 하는데 아이디는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요. 확인 입력을 해요. 틀리면 붙잡아야죠. 너 비밀번호 틀렸어. 비밀번호부터 다시 쳐. 잘 되고 있네요. 그쵸? 둘이 만약에 일치를 했다면 오케이 너 통과. 이름 입력받으러 가. 잘 가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비밀번호 검증에 대한 기능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얘는 해결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공백 검증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중복 체크를 먼저 하죠. 이거부터 합시다. 사실 뭐부터 해도 간단해요. 둘 다 간단하지만 얘부터 해볼게요. 자,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즉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쳤을 때 그 시점이겠죠? 그때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이 기존에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아이디가 중복된 거고요. 없으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입력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이 기존에 멤버스에 들어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멤버스를 순회해야 되겠죠. 멤버스를 순회해보지 않고는 기존의 멤버들이 이런 데이터 혹시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순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순회하는 코드를 적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시점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나서 그 뒤에 순회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순회를 했을 때 일단 이건 순회를 먼저 하죠. 아이디를 입력을 다 받아서 엔터까지 입력을 받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나고 난 그 다음 시점이니까 이 밑에다가 순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회해야 되는 녀석은 멤버스, 얘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조건 봐야죠. 사용자가 입력한 이 녀석이랑 누구랑? 우리가 지금 반복문을 돌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아이디랑 이게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로그인 아이디를 어쨌든 멤버 객체로 저장을 했죠. 멤버 객체가 들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를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얘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터를 사용해서 얘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겠다. 이퀄스로 하는 거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얘가 만약에 일치를 했대요. 어떤 상황? 중복이 된 상황이죠. 그죠? 만약에 일치를 안 했다면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정을 먼저 걸러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부정이에요? 중복이 돼서 못 쓰는 것, 즉 일치를 한 경우가 부정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부정이니까 보여줘 볼까요? 이 아이디는 중복됐어. 보여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다시 아이디 입력받으러 가야죠. 아이디 입력받으러 가려면 코드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요? 얘도 이런 방식을 써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입력받는 이 녀석도 while로 감쌀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녀석도 무한루프로 갈 거고요. 왜냐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뭐라고 합니다. 로그인 아이디 변수. 왜냐면 while문 안쪽에서 또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이거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밖으로 뺀 다음에 이 녀석은 제할당의 개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녀석들 좀 위쪽으로 같이 몰아놓으면 깔끔하니 좋겠죠?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하는 건 이제 탈출구가 없어서 그래요. 탈출구 하나 그냥 일단 만들어 놓으면 에러는 없고요. 자, 탈출구를 진짜로 여기다 써야 될지 아닐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떴으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여기 가야죠. 자, 그럼 여기다 컨티뉴 넣으면 어디로 가요? 이 컨티뉴는 여기로 가죠. 본인을 종속시키고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컨티뉴는 이 녀석은 이 for문과 이 while문 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얘 입장에선 누가 가까워요? 얘가 가깝죠. 그럼 얘 찾아가야죠. 그렇다라는 건 이 컨티뉴는 여기로 간다라는 거고 의미가 없겠네요. 우리는 여기로 보내고 싶은데 그죠? 그럼 이 방법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밑에다가 아니면 여기 빠져나와서 어떻게? 이거 말 되나요? 이 컨티뉴? 이거 말 안 되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사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아이디 입력 받으러 가 라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가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변수가 필요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중복이 됐으면 중복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변수. 우리가 항상 해오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0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i의 값을 제할당을 준다. 그리고 여기서 i가 뭐 0과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이런 걸 사용해서 저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태를 따져가며 그 if문으로 검증을 해가며 사용을 해줘야만 올바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인트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의미를 올바르게 부합시키기 위해서 저는 불린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로그인 id duplicate 정도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기본값 벌써 넣어 놓고요. 자, 이 녀석 id가 중복됐어? 라고 물어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아니래요. 초기 값은 아니래요. 중복 안 됐대요. 근데 여기서 조건을 참을 만나면 중복이 된 거죠. 그럼 이때는 이 메시지를 보여줄 게 아니라 저 변수의 값을 true로 바꿔준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돌 필요 있나요? 여기 이 순회하는 로직 더 이상 실행시킬 필요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없어요? true로 바꿔서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능이 뭐예요? id 중복 체크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id가 중복된 회원이 없겠죠. 그 상황 속에서 한 명 일치하는 걸 찾았대요. 다른 멤버들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죠. 중복이 어차피 없을 거니까. 그럼 브레이크로 여기는 빠져나가도 되겠네요. 더 이상 연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능 자체가 중복 체크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럼 폼은 이 순회하는 로직은 끝났어요. 그 다음 밑에 내려왔을 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 따져보면 되겠죠. 자, 얘가 그냥 쓰면 뭐예요? false 아니면 true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걸러야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라고요? 얘가 true일 때, 즉 id가 중복됐을 때. 그러면 이런 거 하나 그냥 보여주겠다고 하고 중복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id 입력 받으러 가야죠. 그쵸? 자, 근데 이 조건에서 참을 만나지 못하고 이 녀석이 true가 아니고 false였대요. 그러면 못 찾아서 한 번도 제할당을 못 받은 거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코드가 밑으로 내려왔다면 어떤 경우? 얘는 중복이 안 된 경우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로 나가면 되겠네요. 중복 안 됐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럴 때 의미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이 아이디는 사용 가능 이런 걸 보여준다면 조금 더 깔끔하게 표시가 나겠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방금 프로그램 시작했으니까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없어요. 회원 자체가 없어요. 자, QWE 먼저 가입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아이디는 사용 가능 나왔죠. 그 다음에 멤버 조인을 또 합니다. 여기서 QWE 치면 이 아이디는 중복됐어 나와야죠. 잘 나오네요. 그러면서 아이디 입력 받으라고 하고 있고요. 아이디를 바꿔서 입력을 하면 사용 가능 하면서 넘어가죠. 가입 잘 되죠. 이렇게 우리가 중복 체크 기능.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요? 자, QWE라고 하는 아이디와 ASD라고 하는 아이디 두 개가 지금 우리한테 존재하고 있어요. 안 되죠. 안 되고요. 잘 걸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 뭘 판단해야 되고 뭘 따져봐야 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까지 했는데 여기 멘트만 좀 다듬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된 아이디를 보여주며 얘는 사용 중이라 안 된다, 얘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보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깔끔하게 멘트를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냥 이것까지 하고 쉴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야 지웠나? 아 여기죠? 네 여기네요. 이거 우리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필수 입력 정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만 쳤을 때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스페이스바를 사용해서 띄어쓰기만 입력했을 때 이거 두 가지 이거에 대한 공백 검증 해야겠죠? 자,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멤버 조인을 하는데 제가 그냥 엔터를 쳐도 넘어간다. 실제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뜬다. 가입이 돼요. 비밀번호 확인도 통과가 돼요.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서 엔터 치면 사용 가능하다고 할까요? 사용이 안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얘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것도 데이터로 판단을 하니까. 왜냐면 널이 아니잖아요. 널이 아니라 공백, 쌍따옴표가 붙어있는 그 공백이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값 비교를 했으니까 그 공백과 공백을 비교하면 같다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도 안 되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얘를 누르면 로그인이 된대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 입력 정보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만 입력을 하는 행위도 결국 이런 거죠. 두 번 띄어쓰기 했어요. 사용 가능하대요. 심지어 여기에 두 칸이 들어있어요. 앞에 한 칸, 뒤에 한 칸은 제가 출력해서 갖고 있는 이 공백이고요. 이 %s에 치환되어 들어온 녀석이 이 중간에 있는 두 칸의 띄어쓰기 이거예요. 그럼 비밀번호 얘도 잘 보세요. 두 칸 여기는 두 칸을 안 해보면 틀리대요. 얘도 그냥 데이터니까. 근데 이거 말이 안 되죠. 띄어쓰기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한다? 뭐 물론 개수를 따져가지고 기억을 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공백 검증을 해줘야 된다. 필수 입력 정보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따질 때 그러면 두 개를 따져야 되니까 조건을 두 개를 놔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진짜 순수한 공백도 따로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띄어쓰기만 입력한 것도 따로 따져봐야 되고 그렇게 두 개를 따져봐야 될까요? 자, 얘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만 쳤을 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비교한다라고 치면 이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얘랑 같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사용자가 한 칸을 띄었는지 두 칸을 띄었는지 세 칸을 띄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조건으로 다 만들어 줄 거 아니죠. 그럼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조건으로 검증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안 되죠. 띄어쓰기가 몇 개인 줄 알고 그렇다고 띄어쓰기 자체를 아예 띄어쓰기라는 행위가 들어가기만 했다. 그럼 무조건 아예 입력이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입력이 안 된 건 아니죠. 다만 비밀번호로 사용할 때 띄어쓰기는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문구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있는 두 상황을 한 가지로 검증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한 가지로 검증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저번부터 한 번씩 써왔던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앞뒤 공백을 제거시키고 그걸 제거가 된 입력 값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했다. 두 칸으로 입력을 했다. 트림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럼 공백이네요. 검증 똑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다. 앞뒤 공백 사라져서 어떠한 결과? 이런 결과 나오겠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경우는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필수 입력 정보 검증이랑은 또 다른 얘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지금은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이 사이 공백이 들어있을 때 비밀번호나 아이디 같은 거에 이런 거를 쓰지 못해. 띄어쓰기를 쓸 수 없어는 막지 않을 거예요. 이것까지 막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트림 사용해서 검증할 것이다. 하나씩 좀 볼까요? 지금 아이디 쪽이나 비밀번호 쪽에는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름 쪽을 먼저 볼게요. 얘는 아무것도 건드려 놓은 게 없으니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검증만 하기에 제일 깔끔하죠. 이 녀석 가지고 먼저 장난을 쳐볼게요. 코드를. 자, 필수 입력 정보예요.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쳤는데 입력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공백이나 띄어쓰기밖에 입력이 안 됐어요. 그럼 사용자한테 말해줘야죠. 이름은 필수 입력 정보야. 너 이거 입력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또 여기로 올려보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또 반복문으로 갇혀 있어야겠죠. 가둘 겁니다. 그리고 네임도 당연히 변수 처리. 똑같은 개념이죠. 해줘야 되고. 입력을 받았는데 만약에 네임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진 값이 이거랑 같아. 이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순수한 공백 검증이죠. 근데 이것만 검증해서 될 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 하나로 다 커버를 친다고 했으니까 입력받은 값에 트림을 해놓고 네임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네임 가지고 검증할 때 얘가 지금 이거랑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름은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그리고 올려보내야죠. 이름 다시 입력받으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무사히 통과했다면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자, 이름 쪽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 이름. 지금 엔터가 두 번 눌려서 바로 나왔는데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떠요. 스페이스바만 입력을 해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막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 검증을 했다. 자, 근데 이걸로 이퀄스로 이렇게 따져도 검증을 잘 해주지만 사실 저는 얘보다 이 공백 검증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더 선호해요.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라기보단 이게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이 들어요.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게끔. 자,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는 같습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검증이니까 이렇게 문제 없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ASD로 저장이 된다. 앞뒤 공백 제거가 될 거니까. 자, 일단은 공백 체크 했다. 결과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부정의 상황 걸러서 컨티뉴를 올려보내고 문제가 없다면 내려와서 브레이크. 근데 이름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쪽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미 와일문이 감싸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일단 입력받을 때 트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지금 밑에서 했던 이 검증 똑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비슷하게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어디에 입력 받았어요. 중복 체크를 하고 공백 검증해야 돼요? 아니죠. 공백이면 애초에 중복될 가능성도 없는 거잖아요. 공백 자체를 못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중복 체크를 하기 전에 공백 검증을 먼저 하면 됩니다. 여기 로그인 아이디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입력받은 걸 따졌을 때 필수 입력 정보다 해주고, 여기는 컨티뉴 필요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필요가 없겠네요. 있으면 오히려 안 되겠죠. 그러면 아이디 입력했을 때 공백이다. 그러면 필수 입력 정보야 했고 컨티뉴해서 올라가서 아이디 다시 입력하니까 여기서 막힐 거고, 그럼 이거 조건 공백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다면 그때 중복 체크 할 거고, 문제 없다면 브레이크로 나가겠죠. 아이디 쪽. 자, 비밀번호 쪽도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을 받았는데 비밀번호를 아예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똑같죠. 위에서 했던 검증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 비밀번호 입력을 받고 나서 패스워드 랭스 해놓고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정보다. 컨티뉴 올라가면 다시 입력 받겠죠. 자, 내려왔어요. 문제없이 내려가서 비밀번호 확인 입력하는데 이 녀석도 공백 검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얘 입력했는데 공백이다. 올라가겠죠? 공백이 아니어서 내려가요. 확인을 입력 받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공백이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여기로 가서 얘를 입력받게 하려면 여기서부터는 또 뭘로 감싸야 돼요? 자,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얘를 입력을 했는데 통과를 했어요. 그 다음 이 녀석이 입력 받겠죠. 얘가 지금 공백이래요. 이런 걸 하나 또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컨티뉴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죠. 그러면 나는 얘만 공백인데 이 녀석부터 입력을 해야 되네요. 그럼 이 녀석이 공백일 때 여기로 보내려면 이 출력과 이 입력부터는 또 한 번의 반복문으로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컨티뉴를 했을 때 여기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약에 실제로 만들어 본다면 y를 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 검증이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녀석도 이 바깥에서 사용이 안 되니까 제할당의 개념 또 활용해 주고요. 확인 필수 입력 정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브레이크로 나가라. 그래서 얘네 둘이 무사히 입력을 다 했다면은 그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얘네 검증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이디 비밀번호 공백 입력하면 여기서 막히고, 얘는 입력을 했는데 확인 입력을 제대로 안 하면 여기서 막히고, 얘까지 입력을 잘 하면 그 밑으로 이제 둘이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를 따져볼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비밀번호로. 그럼 둘이 일치를 하면 문제없이 넘어가고. 근데 이거는 사실 불필요한 것 같아요.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불필요하다. 왜냐? 얘가 공백이 아닌 상태에서 얘 공백 입력 받으면 어차피 둘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검증만으로도 공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검증을. 그러면 얘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따로 하지 않고 얘는 그냥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만 검증하는 걸로 넘어가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변수를 위에다가 굳이 만들 필요가 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 녀석은 멤버 객체에 저장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이러면은 한번 쭉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멤버 조인 했을 때 아이디 입력 안 하면 필수 입력 정보니까 해라. 입력하고 가능하다. 비밀번호 입력 안 하면 해라.
입력하고 틀리면 일치하지 않다. 입력 둘 다 해주고 이름까지 이름도 입력 안 하면 해라. 가입해라. 자, 아이디 중복 체크 무사히 검증해 줄 거고요. 틀리면 넘어갈 거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같아도 상관이 없죠. 똑같이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고. 자, 이름 입력을 해주면 가입이 완료되겠죠. 이렇게 회원가입 기능을 좀 만들어 봤다. 아티클 라이트 쪽이랑 사실상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녀석이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기능을 몇 가지 검증을 추가한 것 때문에 코드는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아티클 라이트를 할 때도 얘네들 제목과 내용을 공백으로 글을 작성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따지고 보면 그런 기능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공백 검증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하려면 방법은 똑같겠네요. 여기 트림 넣어주고 그 다음 얘네 반복문으로 가둬서 조건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게. 내용도 똑같고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요 정도 할까요? 회원가입 기능에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커밋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